엄마와 아이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소소일상 낯선 대화,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문화기획자 장효선입니다. 소소일상 낯선 대화, 세 번째 스몰 토크. 1인 기업의 멘토이신 김영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성장 요인은 무엇일까요?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단계별 핵심 성장에 필요한 필수 지식, 공감 대화법 함께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 이제 다 보내신 분은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요. 네. 사실 이런 자리에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왜요? 왜요? 뭘 잘못 보내셨어요? 아, 여기 조금 제가 리딩을 좀 해드릴까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군요. 아이를 교육 전쟁에 내보내기 싫은 마음이 4살인데 벌써 이거 생각을 하세요?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 입시 교육에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빠른데? 대학 입시 4살짜리인데 눈에 자꾸 밟히는 예의 없는 모습, 어떻게 존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 어떻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치열한 학교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돈은, 이거 오시는 부모님들 다 빡세 부분으로 오셨네. 아니, 무슨 지금 4살짜리에게 대학 입시를, 이게 혹시 옆집 영향 받으신 거 아니세요? 예? 예. 아들 4학년, 그래요. 4학년 정도. 그 다음에 예비 초6, 초1, 그렇죠. 초6.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또, 6살, 6살. 지금 6살이면 유치원 갈 때인가요? 어린이집? 그죠?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밖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키면, 예를 들면,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건 얘 마음이지 뭐. 저는 다 크면 사실 나아질 거야. 얘가 말을 잘 안 하는군요.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두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걸 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쑥스러워. 예? 저희 아이는 쑥스러워서. 왜 쑥스러워 할까요? 모든 애들이 다 쑥스러워하는 건 아니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잘 오셨어요. 아이를 다 키워보셨을 텐데, 저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고른다면, 워킹맘으로서 일과 아이, 가사의 균형이 안 되지. 균형이 어떻게 잡혀요? 균형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일단,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워킹맘. 워킹맘은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시간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블로킹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는 엄마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대신 집에서 엄마로 있을 때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엄마로서 있어야 돼요. 이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사실 아버지가 안 오는 이유는 육아는 뭐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도 퇴근을 하죠. 주말이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분이 주말에는 집에 좀 있는다. 근데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놀아주는 방법 몰라서 그래요. 그럼 놀아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가요? 엄마가. 또 하나는 요청하세요. 뭐 한다고요? 요청하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렇게요. 아이를 좀 데리고 오늘 박물관에 어디 한다고 하니까 좀 갔다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일과 삶에 대한 업무와 일상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요. 회사에서 과장이잖아요. 집에 와서도 과장질해요. 난 과장이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구분을 잘 못해요. 아무도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실 다 어쩌다 엄마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이렇게 살 줄 아셨어요? 그 남자도 똑같아요. 그 남자도 이렇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딱 태어났는데 대박 이런 애가 태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 남자가 해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애들 데리고 박물관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한다?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진짜 과장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요청을 했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내가 잘 모르는데 쫄래쫄래 애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든. 갔다 왔잖아요. 자, 임무를 수행했죠. 수행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줘야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뭐라고? 아이 둘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서 반나절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어려웠을 텐데 내 말 듣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할까요? 그렇죠. 또 다른 거 얘기해. 다음에 내가 스키장 갔다 올게 이런 거예요. 특히 애가 아들일 경우 엄마하고 있을 땐 징징대요. 왜냐면 엄마가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사실 좀 서먹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와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얘기하세요. 초등학교가 좀 지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얘가 아빠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아빠는 바쁜 사람 이렇게 두지 마세요. 제가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애를 앞에 두고 아빠 뒷담화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얘는요 엄마랑 함께 있을 때 한패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왜 애가 대답을 안 한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왜 얘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맞아요. 딩동댕. 누구를 닮았을까요? 본인은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 닮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태어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때요? 완전 억울하지. 완전 억울해. 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외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다 결혼하셨지만 그 남자가 이럴 줄 몰랐잖아요. 이런 놈인지 몰랐잖아 진짜. 근데 나는 받아들인다고 쳐. 근데 갑자기 애가 태어나는데 얘가 너무 똑같이 닮은 거야.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한탄스럽죠. 한 사람이면 좋게. 왜 너까지 난리야. 근데 이 얘기가 얘가 듣잖아요. 그럼 얘는 억울한 거예요. 엄마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얘가 이제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어떤 애예요? 신중한 애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신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하죠. 한편으로는 신중해요. 이 사람은 허튼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저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뭐라고요? 너는 신중한 애야. 아빠를 닮아서 너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애야.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빠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요. 얘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해 가시겠죠? 대학 입시 아까 여쭤봤죠? 대학은 이제 선택인데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 의미가 없냐면 대학에서 배우는 여기서 지금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내가 전공 갖고 먹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전공 하셨어요? 네? 교육학. 그래서 지금 교육하세요? 설마 그 전공 갖고 하세요? 그때 전공 배운 걸로 지금 하신다고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은 일단 첫 번째 시장성이 다 떨어져요. 돈이 안 돼요. 근데 단 하나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공을 살리려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나 비전을 적용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육학을 전공하잖아요. 그럼 전공하기 전에는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다가 전공하면 이제 그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어떤 전문성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은 큐레이션, 경험, 그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어디 학위를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서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는 거,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 근데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본인의 강점을 잘 알고요.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키워야 되고요. 또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들어가면 큐레이션이 안 돼요. 지금은 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이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죠?
저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뭐 다 키웠다고 하니까 그럼 다 키운 거죠 뭐. 일단 돈이 안 들어가면 다 키운 거 맞죠. 네. 돈이 안 들어가고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용돈을 주면 그걸 따지게 돼 있어요. 몇 시에 들어왔어? 용돈을 안 주면요. 집에 들어오면 들어왔나? 나가면 나갔나? 새벽 2시에 막 닭가슴살 갖다 놓고 막 뭘 처먹고 있어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뭐라고. 큰애는 26살이에요. 27살이죠. 여자애고요. 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유튜버예요. 근데 좀 성공했어요. 그래도 구독자 50만 정도의 유명한 여행 유튜버예요. 고생 좀 하고. 예. 열악이라고 해서 청춘 열악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뭐 우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자애인데 둘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면서 이제 떠갖고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타는 그 열차를 여자아이들 둘이 탄 거예요. 그 한 칸에 얘네 둘 빼고 다 남자. 그들 러시아 군인. 근데 얘네들이 참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요. 통해요. 이거 구글 번역기 갖고 러시아 말 안 돼도 다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어라는 게 그렇게 통번역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뭐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뭐 거기서 만난 애들과 이게 성격이죠. 스스럼 없이. 너 이름이 뭐니? 러시아 애들이 이름이 길어야 짧아요. 완전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제 한국 이름 줘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을 다 아니까 줄을 서 거야. 한국 이름 줘주다니까. 거기 있는 애들을 다 한국 이름을 줘줬어요. 뭐라고 저는 줄 아세요? 넌 칠뜨기, 만드기, 개똥이. 애들이 막 난 개똥, 칠뜨기. 이 영상이 다 나온 거예요. 예. 서로.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뜨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하면서 갑자기 한 2만에 3만 정도에서 10만을 딱 치니까 그다음부터 요즘 웹드라마 만드느라고 펀딩 받고 둘째 놈은 23살인데 얘는 음악해요. 예. 뭐 하냐면 이제 드럼 치고. 그러니까 두 놈 다 이제 지금 이제 불후의 명곡 거기서 드럼 치고 실용음악가 나와서 두 놈이 좀 달라서 한 놈은 계속 바깥에서 오지랖 피고 한 놈은 연습실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완전 다르죠. 예. 그 두 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 두 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 조금 더. 왜 두 사람이, 애가 둘인지 보면 둘이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요? 그렇지.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난 것에 대해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요. 대학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진 않았어요. 둘 다 뭐 전문대를 나왔어요. 왜냐면 뭐 하고자 하는 게 다 전문대밖에 없더라고요. 실용음악과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근데 그 전공을 하기 전부터 본인이 좀 미쳐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0대 때는요,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보다 꿈이 많아야 돼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야 돼요. 이해가세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자꾸 부모가 정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연애해 할래. 그럼 아이돌 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지 말고 오디션을 보게 해야 돼요. 한 6시간 기다려서 오디션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확실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고 싶거나. 근데 걔네들이 그 나이에 아이돌이 된다고 해서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들이 판단하죠. 어떤 판단하죠? 너보다 이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춤 잘 추는 얼마나 많은데. 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가 뛰어 들어가 봐. 그래야 1단계는 아이돌. 2단계는 뭐 할까요? 궁금하시죠? 2단계는 거기서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기획을 하거나 3단계는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또 뭘 하거나. 그럼 무슨 직업을 하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꿈꾸는 어떤 일이 현존에 있는 직업일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10대 자녀일 경우 그건 실패한 삶이에요. 왜요? 지금 있는 직업은 다 없어져요. 혹시 여기 장 사장님이 원래 뭐 하셨던 분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명한 디자이너세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이런 카페 하실지 본인도 몰랐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남자를 만날 줄도 본인도 몰랐겠죠. 네.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직업을 꿈꾸다가
그 직업이 지금 4차 산업이다, 미래 디지털 경제 없어지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없는 직업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없는 직업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꾸는 것이 세상에 없었던 직업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게 걔가 자기 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앞서서 해주면 안 돼요.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뭐 한다고요? 뭘 기다릴까요? 얘가 꿈꾸길. 얘가 움직이길. 또 하나는요. 얘가 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길. 그리고 또 좀 뭘 기다려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길.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다시 도전하길.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축구선수? 좋아. 그럼 축구학원을 보내지 말고 축구팀으로 보내야 돼요. 축구를 해봐. 지금 공부를 못 하는데요? 어쨌든 공부 안 할 텐데 뭐. 축구에 미친 애가 지금 학교에 들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걱정되시죠? 다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부모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공부에서 그 공부 써먹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축구선수 되면 손흥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얘가 축구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어떤 직업이 있는 줄 아세요? 축구와 관련된 직업? 2,000개가 넘어요. 축구와 관련된 직업이. 우리나라가 몇 개 없을 뿐이지. 독일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없었던 직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단계 또 가겠죠? 그 다음 단계. 너무 획일적으로 취업할 거야? 사업할 거야? 이렇게 부모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아이를 가둬두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 워킹맘으로서 일과 아이의 균형 중에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일하세요. 저는 엄마나 아버지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 네 꿈이 뭐니? 했더니 공무원. 누가 그렇게 세뇌시켰을까요? 아버지지 뭐. 가끔 보면 이제 이모와 삼촌이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왜 네가 지금 10대 때 너의 미래를 국한시키냐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죠. 왜 일하세요? 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늘 여기 오셨어요? 그냥 우연히 오게 됐어요. 삶의 또 절반이 우연이죠. 우연에서 뭔가 얻을 게 있겠죠, 그죠? 예. 우연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는 이유,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다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못 하세요? 옆집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빼고 나머지가 다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딸이에요, 딸. 그때는 사실 사회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남 따라가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일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왜요? 곧 엄마가 되거든요. 엄마가 됐을 때도 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때는요, 엄마로서 행복한 가치를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을 행복에 두려면요, 만약에 이러시면 일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씩씩대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 애들 앞에서. 그럼 일하지 마세요. 하지만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과 나누세요. 엄마가 하는 일은 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고, 엄마가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해 볼까요? 아이가요,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으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걸 싫어해요. 그때부터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 대치동에서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 한 지가 우리가 지금 160회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어요. 한 10년 넘게.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가 이제 오전에 하나가 있고 오후에는 부모들끼리 모이고 초중생 이렇게 나눠서 워크숍을 토론도 하고 해요. 오랫동안 멘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오전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꼭 뭐 부모 자녀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보세요. 도전하신 분들 이런 분 보셔요. 책 쓰신 분들. 근데 아이들이 되게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동네가 대치동에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방법, 뭐 성적 올리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보다는 일에 대해 삶에 대한 전문성을 강사를 모셔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가자 10대가 되잖아요. 엄마 되고 싶어해요. 아빠 되고 싶어하고요. 아빠 가방에 관심 있는 애들 있죠. 아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애들 있죠. 엄마 신발에 관심 있는 이거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마세요.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뭐 시간제로 애들이 어리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일 어디 이런 데서 알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엄마가 잠깐 하루에 4시간 여기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해. 알바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예요? 바리스타야. 이거 달라요. 엄마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야? 페이 뭐 시간당 얼마 벌려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는 거기서 일할 때 너무 행복해. 그럼 애들이 왜? 나는 커피 냄새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만들어준 커피를 먹을 때 엄마는 막 가슴이 뛰어. 그럼 애들은요 감성을 먼저 받아들여요. 근데 감성을 싹 빼버리고 이성. 너 이렇게 살고 싶어?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 가게 하세요. 토요일 날 쉬는 날 있잖아요. 어디 안 간다고 그러면 회사 좀 데리고 가. 보여줘. 회사를 보여줘. 1층에. 아빠는 여기서 일하고 여기는 아빠 책상이고 여기는 아빠 컴퓨터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빠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아빠 회사에서. 진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꼭 2개 하셔야 돼요. 가떡 2개. 얘네들이 발견해요. 이건 난데? 나 어려서 사진인데?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갖게. 아빠가 하는 일은 뭐야? 그냥 사모 보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아빠가 하는 일은 철강을 가공하고 만들어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공급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뭔데? 그건 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아빠가 하는 일에, 잘 들으세요. 자녀가 나도 그거 하고 싶어라고 꿈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아빠가 하는 일이나 엄마가 하는 일을 꿈꾼다. 꿈꾸게 하셔야 돼요. 왜 꿈을 안 꾸는 줄 아세요? 하찮은 일이야. 먹고 사는 일이야. 가치 없는 일이야. 넌 공부 열심히 해. 하나도 동기부여 안 돼요. 근데 이런 걱정이 좀 되죠. 우리 애는 우리 남편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지 왜 이 일을 해요? 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꿈을 꿔야 될까요? 왜 아빠가 하는 일을 자신의 미래 비전으로 둬야 될까요? 이유가 뭐죠?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빠 일에 대해서요. 아빠와 함께 이야기할 정도 어때요?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관심 좀 기울일 정도죠. 꿈만 이렇게 듬성듬성 끌 때죠. 중학교 때면 좀 현실적이죠.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질문을 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학교 갔을 때는요. 아빠가 하는 일에 의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빠와 대화가 많아져야 되고요.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단계예요. 그 단계를 무시하고 좋은 대학 가면 인생 역전한다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닥치고 인서울, 닥치고 대학, 기승전 대학.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어때요? 아무리 불필요해요. 엄마든 아빠든 나한테 학원 보내줘야 되고 과외 공부 시켜줘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거 잘할 거예요. 그럼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죠? 지방대 가는 거죠. 꼭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고졸로 살아요. 일하면 돼요. 일하다가 나중에라도 공부할 게 꽂히면 그때 공부해도 돼요. 절대 늦지 않아요. 괜히 억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대치동에서. 우리 여기 장사장님도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오는데 연령층이 다양해요. 초등학교부터 한 60대까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이번에 한 5명 중에 그중에 3명이 이번에 대학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저는 대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바로 대학 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뭘 알고 가요? 뭘 알고 가냐고, 대학을. 지금 이제 원서 넣고 곧 들어갈 때죠? 얘네들이 그 과를 알고 가요? 여러분 전공한 그 과를 알고 가셨어요? 다 모르고 가요. 그리고 가서 4년 동안요? 시간을 버티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해주겠지.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차라리 저는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 일을 해. 그랬더니 얘가 알바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급 8,000원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시급 8,000원을 시급 10,000원을 올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황금 같은 경험은 이런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대학에서 알려주나요? 아니죠. 본인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죠. 하다 보니 경영학에 관심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얘가 경영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아, 그 나이에 어떻게 수능 보고 가요? 그런 걱정이 드시죠? 네. 혹시 그런 걱정이 드세요? 그 나이에 비해서 좀 과거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들어갔을까요? 방통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멀쩡한 대학 놔두고 왜 그런 대학을 가세요? 방통대 경영학과의 평균 나이가 40대예요. 20대가 그 대학을 들어가면요.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다 형님이에요. 근데 방통대 경영학과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인맥이 달라져요. 얘가 노력하다 보니까 나는 경영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면 방통대 졸업자로 살아간다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해서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고대 경영학과 가는 것보다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럼 얘 최종 학력은 뭐예요? 근데 얘가 학위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모두 따라갔어요. 경험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MBA 나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냐면 대학을 간다 안 간다는 기준보다 얘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의 길을 가도록 부모가 기다려주고 관찰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부모가 워킹맘으로서 일하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뒤에 두지 마시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도 아버지가 좀 이런 얘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또 아버지가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 때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 앞에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어머니가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아버지의 권위를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예.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요. 12시에 선약이 있어서 30분만 먼저 듣고 나가세요. 예비 초육달, 초사들 저의 커리어에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 커리어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는 시간에 블럭이 좀 많이 생겨요. 그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때보다 어린이집 때는 좀 짧지만 그러면 시간을 딱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올해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창업하고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육아맘들도 많이 도와드려요. 나는 뭘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단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경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애를 키우니까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함께 했던 누군가 있는데 얘는 결혼을 안 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나는 좀 뒤처지는 생각이 들죠. 우리 영광 씨 결혼 안 했지만 군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군대 갔다 온 남자, 군대 갔다 오지 않는 남자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결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 달라요. 애를 키운 여자, 애를 키우지 않는 여자 달라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30대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왜 20대 했던 일을 꿈을 꾸냐고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이해 가세요? 모든 회사들이 젊고 예쁘고 결혼 안 한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편견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시간 내에 책임성 있게 성과를 올릴 사람을 중요해요. 젊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애를 키워보고요.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고요. 받아들이는 게 나아지잖아요. 그럼 일반 미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만큼 시간을 투여해서 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시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 시간 내에 그분들보다 성과가 많이 나오는 나를 자꾸 발견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시간이 남아요. 애들이 학교에 가고 그럼 9시부터 뭐 학원 갔다가 애들 올 때까지 5시까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월화수목금 9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블로킹 하셔서 관리하셔야 돼요. 집안일도 하셔야 되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빨리 끝내시고 12시부터는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시간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삼으셔야 돼요. 그런 성공사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책 나오신 분인데 12시부터 4시까지를 4시간이잖아요. 4시간을 일단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셨어요? 동네 도서관으로 갔어요. 동네 도서관 다 있죠.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가세요. 가서 뭐 할까요? 책을 읽으세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아무 책은 읽지 마시고요. 내가 과거에 해왔던 일이 있으세요? 그럼 그 해왔던 일에 연관되는 책들을 갖고 오세요. 4시간 동안 뭐예요? 책을 읽고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부모님 손 들어오세요. 여기 잘 모르세요? 블로그 아세요?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죠? 다 블로그에 준 거예요. 3개월이면 결정나요. 3개월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를 읽으면서 블로그를 정리합니다. 3개월이면 효과가 생겨요.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외부와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꽃꽂이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꽃꽂이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에 관련된 뭐 이제 그런 그 뭐 리폼이라든지 인테리어 책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을 이미지를 담고 글을 쓰고 자신의 경험을 담고 3개월 정도 이렇게 블로그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 콜이 왔어요. 뭐라고요? 이런 강좌였는데 어머니 오셔서 해줄 수 있냐고. 많이 드릴 수 없고요. 시간당 62,000원 드린다고. 어때요?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엔 외부의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의 블로그를 보고 온 거죠.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그러다가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듣고자 한다고. 많이는 못 드리고요. 3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자꾸 넓혀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해하면 시간에 쫓기지만 안정적으로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서 꽃이 피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언제 싹이 뜰지 난 몰라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요. 싹트기만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가 되고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사실 중학교 들어가면 언어가 달라지죠. 싫어? 몰라? 짜증나. 걔 두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가 자기 일로 바빠야죠. 얘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10대 때는 습관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습관이 중요해요? 여기 다 10대 부모님들인데 10대 부모님들 생각에 10대 자녀들에겐 어떤 습관이 제일 중요할까요? 먼저 공부하는 습관? 빡세네. 또 생활 습관 잘 정리하고 잠자고 엄마의 계획대로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시간 관리. 욕심이 많으시네요. 또 무슨 습관이 중요할까요? 예? 독서. 일단 어떤 습관이 중요하냐면 행복해하는 습관이 중요해야 돼요. 아이들의 입에 초등학교 때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런 얘기 안 해 애들이? 10대 때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남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잘 어렵죠, 그죠? 사실 행복은 뭐 할 때 행복한지는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행복한 행동을 하거나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제일 쉬운 건요. 행복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아이들의 습관은 어디서 배울까요? 아까 시간 관리? 부모한테 배워요. 네, 이렇게 우리 좀 일찍 오세요. 저는 진짜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 땡 맞춰서 가거나 5분 늦게 가시잖아요. 애들은 그대로 배워요. 무조건 일찍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 보통 이제 10시부터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9시 반부터 와 계세요. 왜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9시 반에 오면 다 이런 거죠. 30분 일찍 가서 뭐예요? 괜히? 아니에요. 30분 일찍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혼자 가만히 앉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고 이걸 자꾸 습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오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얘는 좋은 거예요. 얘가요. 야, 괜히 쓸데없이 일찍 가서 뭐 하냐? 얘는 쓸데없이 일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독서? 아까 누가 독서 습관? 독서 습관? 어때요? 집에서 책 좀 읽으세요? 네. 네. 테레비를 없애버리든지 흑백 테레비로 바꿔보세요. 테레비를 보자기로 덮어버리든지. 애기 아빠가 테레비에 빠져 있어요? 보자기로 같이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잖아요. 애들이 책상에서 책 잘 안 읽거든요. 그러면 식탁, 소파는 안 돼요.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고요. 밝은 조명이 필요해요. 따뜻하게 하고요. 책을 쌓아두세요. 엄마가 늘 보면 책을 읽고요. 바인더를 쓰고요. 그럼 애들은요, 따라해요. 따라하면 칭찬하세요. 정말 잘 읽었다고 칭찬하세요. 책을 한 권을 읽으면요, 용돈을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회복하지 마세요. 이거 읽었어? 그 읽은 거를 끝내지 마세요. 너 읽은 거를 얘기하게 해요. 가족들이 앉으세요. 너 지금부터 이 책을 읽은 거 갖고 발표해. 끝나면 5,000원 줄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습관이에요. 저는 이제 그 교육 중에 유태인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좀 들어보셨나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유태인들이 책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글을 몰라도요, 책 갖고 놀게 해요. 근데 책에다 꿀을 발라놨어요. 책 갖고 놀아요. 책을 글로 보는 게 아니라 꿀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어떤 감성이 들어가요? 달콤한 거. 두 번째, 유태인 교육에 보면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조용히 할 것. 이스라엘 대학들의 도서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용히 하지 말 것. 놀랍죠?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공부한 거를 말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선생만 떠들면 안 돼요. 선생 그만 좀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돼. 너희 둘이 얘기해야 돼. 네가 지금 배운 게 뭐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자녀 세미나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도용을 해서 오전에 그렇게 특강을 듣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유명하신 분들 와서 책 쓴 분들 얘기해요.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 지난번에는 어떤 여자분인데 중국 상해에서 영국 런던까지 8개월을 자전거 타고 갔어요. 야, 여자. 그 책을 쓴 거야. 내가 모셨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더니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자전거 사줘. 그럼 끝나고 나면 초중생, 고등학생, 부모님 나눠서 워크숍 해요. 어떤 워크숍 할까요? 강의를 듣고 기억나는 거 얘기하고요. 느낀 거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 질문하고요. 넘어가고요. 또는 엄청 시끄럽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들은 거 1시간 들었지만 2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책을 한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권의 책을 읽은 거를 얘기해봐. 애가 둘이 있어요. 큰 애가 읽고요. 막내를 가르치게 하세요. 훌륭해. 5,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얘네들이 어떤 것에서 돈의 보상을 느끼냐면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반복이 들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이에요. 행복한 습관이 있어야 대화하는 것도 행복하고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너 왜 요리하려고 그래? 얘가 뭐라고 해야 돼요? 행복하려고. 요리하면서 행복한 이유가 뭐야? 왜 요리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죠. 남들이 먹여주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엄마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은 행복한 거야.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야 돼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못 배우는 이유는요. 초등학교 교사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들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대부분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됐잖아요. 20%밖에 안 돼요. 80%가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왜요? 교육 공무원이거든요. 그 일을 하느라 무슨 행복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겠죠? 중학교로 올라가면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친구들 함께 있는 게 제일 즐겁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 밤새도록 노는 거 즐겁지 않아요? 여기 중학교 자녀 없어요? 중학교 애들은요, 친구들끼리 자기 방에서 밤새 말도 안 하고 카톡만 하면서도 끼게 되고 재밌어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관계를 못 갖잖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한 습관이 없잖아요? 관계 갖기 어려워요.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어때요? 이건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관계가 중요해야 돼요. 왕따가 보통 중학교 때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게 아이들이 못된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쟤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몰라요. 좋은 관계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풀어주고요. 이해해줘야 돼요. 아, 쟤와 내가 다르다라는 걸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은요, 쟤가 나와 다르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쟤 틀렸어.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아주 안 푸진국형 교육을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뭐가 중요할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멀죠. 독립성이에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너의 나를. 성적이 아니고요. 네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녀들이 꾸는 꿈은 어디서 비롯되냐면요. 경험에서 비롯돼요. 자녀들이 축구선수 되고 싶어. 언제서 B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가 어디서 B를 받았을까? 손흥민일까? 축구 게임일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되려면 고등학교 정도 되려면 학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고등학교 때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대학을 갔다 20대가 됐다.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럼 20대가 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여행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 그 경험이 40대가 됐을 때 포용력이 늘어나고요. 가치관과 자존감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딱 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매년 수능 보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30만 명이 수능을 봐요. 근데 저 노량진에 가보면 30대 중반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만 명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볼 때 요즘 뭐 신종 이 코로나 이거보다 더한 병이에요, 저거요. 걔네들이 왜 거기 처박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취직이 안 돼. 나는 독립성이 없어요.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 많은 아버지의 조언이에요. 뭐 공무원이나 해. 경찰이 최고더라. 나는 다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조언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전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예. 초1 7세 딸 둘 어린데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인 저는 벌써부터 아이들의 사춘기 걱정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예, 왜 이렇게 미리 제 나름대로는 말도 조율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사춘기가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거쳐야 될 것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뭐죠? 갈등이거든요. 어떤 갈등이냐면 외형적으로 내 신체의 변화가 가는 거에 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신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외부 신체가 가고 내 마음의 그릇이 작고 이 갭이 생기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갭을 해결해 주는 일이에요. 얘가 만약에 슬픈 일을 당했다면 슬퍼져야 돼요. 얘가 힘든 일을 당했다면 슬퍼져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그 대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한다? 자, 힘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든 일은 힘들게 한다. 아시겠어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잡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 네? 뭐라고요?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좋은 생각이에요. 애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대놓고 그게 뭐가 힘든 일이야? 그건 하나도 안 힘든 일이야. 그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그때는요, 힘든 일이야. 너 많이 힘들겠구나.
군화가 들어가면 돼. 성적이 떨어졌어. 실망이 많이 되네.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앞서가지 마시고요. 아, 네가 성적이 떨어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구나 이거예요. 그걸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교육이 뭐냐면요. 얘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즉시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별로 안 좋은 교육이에요. 더 안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주는 거예요. 얘가 해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할까요? 네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엄마 나 미국 유학 보내줘. 어떻게 보내줘요? 근데 그걸 갖고 답을 내지 마세요. 걔 마음을 먼저 알아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에? 네가 미국을 가고 싶구나. 조금 더 얘 마음을 알면 네가 지금 이 바닥을 떠나고 싶구나. 아니 그거죠.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요? 네 엄마. 그래. 왜 떠나고 싶은 거니? 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미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계모 수준의 답이야. 엄마 나 미국 가고 싶어. 안 돼. 그래 가. 미국이나 가버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 미국 가지? 대박. 영어 잘해서 미국 가요? 이거는 아주 무식한 답이에요. 마치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 가면 너 인생 행복해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춘기는 우리가 미리 고민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대하세요. 얘가 사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 교육은 아닌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 부모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많아요. 또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분도 많은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연수는 좀 가시나요? 학교에서 부모님 연수하잖아요. 그때는 좀 가시나요? 근데 뭐 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전문가도 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분들이 와서 듣고, 근데 하면서 제가 10여 년 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모 교육에 관련된, 자녀 진로에 관련된 교육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어요, 이게 이제 책 내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 키워요. 이렇게 못 키워요. 왜요? 애가 달라요, 나랑.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부모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부모 교육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요. 좋은 경험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유튜버가 되는 바람에 저는 덩달아 유튜버 전문가가 된 거야. 예, 다들 그래요. 어떻게 딸을 그렇게 유튜버를 키우셨어요? 아니, 나 키운 적 없어요. 예,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한 거죠. 대신 제가 요즘 이제 사진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얘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엄청 데리고 다녔어요.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중국에서도 그랬고 뭐 어디 미국 가서도 그랬고 기차 타고 여행 엄청 다녔어요. 근데 그땐 내가 얘 보고 이렇게 살라고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한테 보여준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랑 반대예요. 그게 끔찍이 싫었어요. 어디 출장 가고 한 달 있다 오고 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외국에 살 때는 진짜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나 힘들어 못 살 테니까 이혼하자. 그게 갑자기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요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 저랑 우리 딸이랑 둘이 산 거예요. 한 1, 2년 살다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접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여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어요? 이혼 안 당하려고. 정색을 얘기하는데 그건 사랑이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저렇게 살 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라. 얘는 유럽이 뭐 거의 대전이나 수원 가는 걸로 유럽을 가요. 너 요즘 어디냐? 스위스인데. 너 언제 오냐? 다음 달에 갈 건데 너 비행기 타고 오냐? 아니 기차 타고 온대요. 야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기차 타고 오냐? 그랬더니
모스크바에 가서 열차 타고 브라디보스톡 가서 들어온. 야, 무슨 그 남들은 평생 한 번 탈까 말까 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얘는 무슨 스쿨버스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를 가겠어요? 이렇게 살 줄 아무도 몰랐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건 얘가 지금 20대로서 그렇게 살죠. 30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얘가 30대는 어떻게 살까요? 몰라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꿈꾸는 뭔가의 경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상황이 얘한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노래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도 해서 앨범도 냈어요. 그랬더니 앨범을 내는데 그 노래하는 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약간 좀 그 뽕 맞은 그 몽환적. 뭐 이렇게 약간 주사 맞고 부른 노래처럼. 근데 이게 또 멜론에서 뜬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요즘은 뭘 하냐면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마 찍을 때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 배경음악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얘네 세대와 지금 이 시즌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웹드라마 찍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들, 얘가 스스로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0살 때는, 이 초등학교 때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아주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많이 안아주고 들어주고 시간을 딱 정해두시고 집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넌 뭐해 난 뭐해가 아니라 그 있는 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미리 계획하세요. 그리고 미리 하세요. 얘가 익숙해질게. 오늘은 뭐 하는 날이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네? 이런 거 유튜브 지금 많잖아요. 요거 오래 못 가요. 요거 지금 한 거 평생 뭐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가 내 가슴속에 살아남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아버지의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요. 아버지란 추억의 자리를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물관 억지로라도 보내야 돼요. 우리 세미나가 이제 토요일 날 1시면 끝나요. 일찍 시작해서. 1시면 끝나니까 시간이 어정쩡하죠? 1시에 끝나면 뭐 하라고 그래요? 놀러 가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아버지는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고 어머니가 이제 등 떠밀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래 대답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애는 이상하게요. 왜 말이 없을까요?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 딱 보니까 뭘 남말은 아버지가 똑같은데. 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듣고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차 갖고 오셨어요? 네. 바다 보고 오세요. 1시에 끝나고요. 동해 바다 보고 왔어요. 가자. 아빠 어디가?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아빠 나 학원인데 오늘 빼. 아싸. 학원. 사실 왜냐면 그 고속도로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려. 2시간이면 가거든요. 가서 뭐해요? 회 한 사람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럼 오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어떤 꼭 가서 뭘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사실 받아보기 전 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설레죠. 설레는데 얘가 지금 차에 어디 앉아요? 뒤에 앉을까요? 앞에 앉을까요? 그렇지. 뒤에 앉으면 안 되지. 아버지가 기사야. 근데 앞에 그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예요? 근데 엄마 자리에 내가 앉았어요. 아들이. 얘 자존감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할 때 또 뭐 공부 얘기하고 이렇게 이불 왜 안 겠느니 방이 개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보통 아빠 어렸을 때 얘기할 것이고 아빠 하고 싶은 얘기, 너 듣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계속 가다가 주고 싶으면 자면 되고 바다 왔다 와 사진 찍고 남기고. 얘는 아마 갔다 오면 아마 1년은 얘기 떠들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누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만들어주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이제 한 달에 1년에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신종 코로나 전에 갔다 왔는데 중국 상해에 3박 4일 캠프를 가요. 근데 가족끼리 가는데 이 캠프가 규칙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가면 안 받아줘요. 아버지면 아들, 엄마면 딸, 아니면 아버지 딸도 있어요. 이번엔 아버지 딸도 많이 갔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아버지랑 딸, 엄마면 아들 이렇게. 왜냐면 부부가 함께 가는 걸 왜 안 받을까요? 부부가 함께 가면요, 애들은 잔소리 듣다 끝나요. 잔소리 듣다 끝나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3박 4일 동안에 경험해요. 팀별로. 거기 왜 난징로 아시죠? 남경로, 명동 같은 거리에 가서 팀별로 50위안씩 줘요. 5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물 쓰듯이 다 쓰고 있고. 오케이. 아니, 말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말 못해요. 애들이 막 쓰고 와요. 왜냐면 일단 돈을 들고 있으면 갑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돈을 쓰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돈을 잘 쓴 팀에 내가 100위안을 더 줘요. 엄청 잘 써와 애들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팀별로 묶어서 워크숍 해요. 유명한 곳을 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좀 타보셨어요? 버스 타고 보셨어요? 말이 안 통해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요. 미션이 있어요. 중국어 20개 문장 외워서 길거리에서 중국 사람한테 인터뷰해야 돼요. 한국을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K푸드 뭐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 질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대답이 질문보다 완전 길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아침 조식이에요. 호텔에서 있으니까 방을 둘이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호텔 아침 조식사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호텔 조식을 딱 먹을 때 아버지 아들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많이 갔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딱 앉아서 호텔 조식 먹는 것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애들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아이들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와 딸이 갈 수도 있고요. 아버지. 왜? 해쳐 모여 할 때 더 반가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기억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아, 고2 아들, 고1, 5학년 딸, 키 크네요. 네. 소통하고 싶어서. 에휴, 고등학교는 이미 지났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네, 고등학교 지금까지 계속 엄마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네 꿈을 찾아라, 비전을 찾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좀 엄마로서 살아야 되지 여자로서 살거나 딸로서 애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애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실 아이들 앞에 두고요. 부모가 애들 앞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세요. 그 대신 애들 앞에서 화해하세요. 화해할 용기 없으면 싸우지도 마세요. 대놓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얘도 알아요.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 교과서 갖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3학년이랑 살고 있군요. 네. 반짝반짝 하군요. 게임에 눈을 반짝반짝 하고 있군요. 게임 같이 하세요. 네. 이제까지 주말에만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으니 뭐 얘한테 하루 종일 게임 하겠죠. 네. 그렇죠. 초등학교. 게임은 얘네들한테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이거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 주든지 그게 없으면 게임을 하되 저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우린 세미나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바인더를 이제 쓰게 해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이렇게 강연 듣는 거, 그 다음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이 뭐냐면 우리가 셀공 피드백, 셀공 들어보셨어요? 셀공이 무슨 뜻이에요? 셀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목셀, 목표 셀프 공부 시간이에요. 실셀, 실제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뭐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에 리더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그 카페에 지금 수십 명의 초등학생들이 매일같이 피드백을 올려요. 우리가 세미나에 이제 연간 회원을 하면 우리가 멘토링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멘토링보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네가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이니?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루 30분밖에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그릇이 달라요. 근데 공부는 이것도 유전이에요.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요, 애들도 공부를 잘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 부모가 잘하면 애들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0분이라도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게임 다 했지만 30분의 시간을 네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제 말 이해 가세요? 게임을 몇 시간 하는 걸 뭐라고 실갱해봐도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네가 앉아서 1시간 공부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다 5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오늘 목표 공부 시간 몇 시간? 그럼 뭐예요? 1시간. 실제 공부 시간 몇 시간? 30분. 세 번째 질문, 차이와 원인. 차이는 몇 분이에요? 30분. 30분 못하는 원인이 뭐야? 원인을 안에서 찾아야 돼. 네 행동에서 찾아야지 엄마나 아빠 누구 핑계대면 안 돼. 네 번째,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될 게 뭐야? 5번째,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간단하죠.
그리고 6번째, 오늘 감사할 일. 6가지의 피드백을 매일 올려요. 매일 올려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게 매일 올리면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카페에 이제 애들이 매일 올려요.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한 놈만 이름 불러주세요.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지유. 네, 몇 번 했어요? 32회차. 32회차. 많이 하는 몇 배트 했어요? 445. 네, 1년 넘게 했죠. 2,000번 넘은 애도 있어요. 왜요? 네, 그러세요. 네. 그죠? 30회면 한 달이죠? 300번이면 1년입니다. 이거를 매일 올려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매일 저렇게 올릴까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시상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시상을 해줘도요, 한 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여러분들 애기 아빠 한 달에 한 번 급여 받잖아요. 한 달 동안 할 일을 약속하고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옆에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았대요. 여기 지금 애들이 못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런 글을 넣을 땐 여기 밑에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줘요. 멘토들이 매일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먹고 사는 거냐면 성적 갖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오늘 1시간 지킨 것. 근데 1시간을 못 해도 돼요.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올린 피드백이에요. 오늘 1시간 목표 공부 시간 1시간. 실제 1시간 빵 시간. 그럼 엄마 생각하면 어때요? 게임만 하다가. 생각을 바꿔요. 얘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게임한 거예요. 근데 얘가 차이 1시간. 원인 내가 게임하다가. 그럼 내일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게임하기 전에 공부부터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게임하느라 공부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자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인더가 있고 피드백을 하게 하고 와서 어른들이 듣는 강의를 듣게. 3가지. 3가지를 매월 만나고 매일 피드백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습관을 쌓고 있어요. 어떤 습관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습관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인더를 쓸 때는 주간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네가 뭐 했는지 다 써. 너 맨날 똑같은데요? 똑같아도 써. 학원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써. 학원에서 배운 거 써. 선생님 이름 써. 이거 써요. 게임했는데요? 게임한 거 써. 얘네들이 자기가 게임을 몇 시간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 하루 종일 게임이야? 뭐라고 그래요? 나 금방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실갱이를 몇 년 동안 해야 돼? 차라리 게임하게 둬요. 너는 오늘 게임 몇 시간 할 거야? 몰라요. 근데 쓰게 해요. 하다 보니까요. 대박. 내가 7시간 게임을 했어. 피드백이 올라요. 내가 오늘 7시간을 게임했음. 난 사람이 아님. 그랬더니 밑에 이제 대학생 멘토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피드백을 했으니까 넌 되게 잘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멘토들이 근데 사실 멘토들이 훈련받았다기보다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세미나 나온 애들이에요. 나온 애들이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습관 가진 애들을 우리가 조금 용돈 주면서 멘토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얘네들하고 소통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왜냐면 말 없이 왜 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걔는 지금 밝게, 그 여자애는 밝게 지금 멘토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저보다 자기 같은 애들과 소통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이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뭐하고 워크숍을 한 것을 딱 텍스트로 만들어서 우리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에 올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거예요. 얘는 집에서 웃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면 이렇게 잘 할까? 그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따라 자꾸 배우는 거죠. 예. 그런 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얘기, 그죠? 또 초삼 아들, 네. 저희 아들은 밖에서는 모범생이고 뭐든 다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짜증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엄마한테 푸나보다 하다가도 저도 성질을 못 찾고 결국 화를 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왜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내는 언어가 있어요. 뭐예요? 밖에서 얘가 모범생으로 잘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엄마 나 좀 알아줘. 근데
아니 그럼 신사답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말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기할 때 넌 밖에서 잘하면서 왜 집에선 이래? 근데 얘는 뭐예요? 난 밖에서 잘했으니까 집에선 인정을 받아야지. 근데 이 아줌마는 나한테 인정을 안 하고 밖에서 잘했는데 안에서 또 잘하게 하니까 내가 심정이 어때요? 이거 도대체 신모야 계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한테 듣고 싶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동질성이 중요해요. 네가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를 닮았어요. 엄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단 네가 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얘기하면 이제 칭찬을 잘하는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잘했어. 칭찬한 일을 가져와. 성적이 올라가야지가 아니고 칭찬은 팩트. 뭐라고요? 실제 있었던 행동 있죠. 그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얘가 모범적으로 뭘 하거나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알아요?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너 아까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서 그 아주머니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죠? 그럼 이 팩트에 엄마의 감정은 어때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 감정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 좀 더. 자랑스러워? 좀 더. 감동이죠? 대견해? 그 감정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는 네가 아까 계단 앞에서 그 옆집 아주머니를 보고 네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얘는 밖에서 인사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해냈죠. 근데 그 아줌마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모든 게 그래. 팩트와 감정, 표현. 이건 이제 큰애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큰애기. 네. 큰애기 행동이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집에 큰애기가 요거 하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 만족하시나 봐요? 뭐 있으세요? 너무 늦게 자요. 너무 늦게 자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몇 시에 자요? 맞아요. 그런 걸 보니까 엄마 기분이 어때요? 아내 기분이. 조금 한심한 것보다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3시까지 뭐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내로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자니까 건강 뭐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오 아빠를 앉혀놓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네 다 좋은데 새벽 3시에 자는 거 이건 팩트죠. 늦게 잔다고 얘기하면 돼요. 어젯밤도 새벽 3시에 자는 걸 보니 너무 힘들어 보여. 내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요. 내가 새벽 3시에 자는 건 내 일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건 어때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벽 2시에 잘 때가 있어요. 어때요? 새벽 3시에 잔 사람이 새벽 2시에 잔 거 노력한 거 안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똑같이 늦으면 안 돼요. 이렇게요. 평소에 새벽 3시에 자던 네가 내 말을 듣고 새벽 2시에 자서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생각할까요? 1시에 자야지. 12시에 자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 이게 두 가지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읽어주고요.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밥을 먹고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나요?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식그릇 갖고 싱크대에 올려놨어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너 귀찮았을 텐데 네 처먹은 밥그릇을 들고 엄마를 위해 싱크대에 갖다 놓는 모습, 이건 팩트죠. 갖다 놓는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 어때요? 대견스럽고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의 엄마가 이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는요, 100% 싱크대에 밥그릇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을 때 어떻게 갖다 놔요? 아주 천천히 갖다 놓습니다. 누가 안 보나. 또 얘기를 해줘요. 괜찮아요. 칭찬을. 또 얘기해주면 얘는 그 다음부터 집 밥그릇만 가져가지 않아요. 다른 반찬도 가져가요. 그 놓치지 마시고요. 뭐 하세요? 또 얘기해주세요. 네가 처먹은 밥그릇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찬그릇까지도 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싱크대에 갖다 놓은 걸 보니 엄마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모가 그래요. 교수님 다 좋은데 그렇게 일일이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들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아직 이분은요, 그냥 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분은 그냥 여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엄마로서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빠로서 살아야 되는 기회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를 못하는 걸 탓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애기 아빠랑 이렇게 집에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 계세요? 뭘 나눠서 해요? 남편이 뭘 하세요? 애들 씻기는 거나 아니면 가끔씩 설거지. 그죠? 그 영역이 좀 부족하죠, 아직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하면 그게 뭐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 일이 엄청 큰 일입니다. 왜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씻기고 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밖에서 힘들었을 텐데 애들 이렇게 씻기느라고 너무 수고했고 내가 너무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하면 이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빨래도 가져와. 설거지도 해줄게. 이게 간단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손을 딱 긋잖아요. 이게 책임성에서 계산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듣고 싶은 얘기 있죠. 그 얘기를 듣게 하고 그럼 이제 엄마는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때요? 예? 할렐루야. 예, 더 많이 신어주고. 아니 그거를 자꾸 영역을 넓어주고 그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대충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과거에 대해 해왔던 일 말고 아이를 낳고 새롭게 하는 싶은 일이 생겨서 좋아요. 예, 경험이 전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뭐 할 때 행복하세요? 근데 저는 좀 이 직업이나 창업에 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창업에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집중하세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해? 왜냐면 모든 게 그래요. 사실 이런 카페는 핵심이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람들과의 교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뭐 어느 정도 BP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년 정도 2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년하고 2년 잘 버티면 잘 될 거야. 근데 가는 과정이 불평하고 불행하잖아요. 못 가요. 왜요? 내 강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어렵고 사람은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요. 근데 그 과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그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한가? 여기서부터 가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의 불행한 점을 자꾸 들추게 해요. 그러면 안 보여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내가 뭐 해줄 때 행복하지? 집안에서도.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부터 집중해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들, 또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세요. 만나시고, 자꾸 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할 때 행복하고 내가 잘하는 강점이 있고 네.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피드백을 주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편견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건 편견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옛날에 직장 상사, 직장 조직에서 인정을 했던 거. 근데 그거는 인정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들 쓸모가 있어서 한 거예요. 거기에 연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노트를 하나 꺼내셔서요. 그래도 한 30대 넘으시죠? 직장 생활을 했고 내가 살면서 내가 언제 가장 잘했나? 내가 가장 나답게 산 건 무엇인가?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언제? 뭐 할 때? 어떤 결정할 때? 쭉 적어보세요. 좋은 거는 포스트잇을 적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잇을 적으면 나중에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일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 일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의 상황에서 어떤 업을 선택했죠?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해요. 그건요. 안 바뀌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을 바꿀 때는 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가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서 그냥 편견을 갖고요. 그거는 돈이 돼, 안 돼. 그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하든. 정보가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기준이 없을 땐 다 편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되면 뭐 이런 자리도 좋고 다른 데 가서도 좋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서 기술적으로 듣는 것보다 몸을 좀 움직이는 게 좋아요. 도서관에도 그런 교육들이 많고요. 아이들 있는 시간에. 제가 그 1인 기업이란 창업 교육을 하는데
그게 두 타임이 하나는 월요일 날은 저녁 때 하고요. 화요일 반은 오후 2시예요. 오늘이죠. 오늘 2시에 하는 반은 이렇게 주부분들도 많이 오세요. 직장 생활 많이 하셨고요. 뭐 글로벌 기업에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글로벌 기업에 있었던 직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먼저 끌고 들어와야 돼요. 아, 저는 뭐 할 때 행복하고요, 뭐 할 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진단을 좀 해드려요. 기질이나 가치관이나 강점이나 재능이란 진단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진단을, 스토론 같은 진단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관계지능, 언어지능, 이런 지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받은 보석 같은 강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운동을 잘해요. 왜요? 부모가 운동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가 자기가 잘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 운동 안 시킵니다. 근데 얘가 결국 운동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 애들이 둘 다 음악을 하잖아요. 왜 음악을 할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좀 일찍 했죠. 일찍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뭐 하다 만났을 것 같아요? 음악하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음악하다가 만났으니 애들이 음악하는 건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아. 우리가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도 지금 음악을 안 하고 우리 집사람도 음악 안 해요. 그냥 성가대 지휘하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악 해봤더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걸 막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 제가 저 3가지 적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삶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10대나 초등학교 때는 삶의 문제가 제일 커요, 범위가.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뭐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를 좋아지는 것보다 엄마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야 되고 아빠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야 되고. 일은요, 저건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은 조그만 일이지만 애들이 크면요, 저는 그래요. 블로그 하고 준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그때까지 계속 하길 원해요. 아니요,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도서관 가서요, 독서도 하고요, 이런 모임도 오시고요, 다른 분도 찾아가시고요, 경험을 하고요, 글도 쓰고요, 준비하세요. 그다가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오는 시점에선 애들이 중학교를 다닐 거고요, 애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그때 가서 구걸하며 너 나와 함께 있어줘. 이해 가세요? 그때는 부모가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일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3번째 역량이에요. 저거는 자꾸 경단녀가 되세요. 옛날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공부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장님 소개로 며느리가 왔어요. 근데 딱 봤더니 똑똑해 보이는데 완전 우울해. 외대 스페인어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한가 했더니 아기가 어려요. 하던 일을 못해요. 친구들은 다 통번역사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기 앞에 두고 내가 너 때문에 뒤처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한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4살짜리가? 알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울면서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지는데 내가 뭐라 그럴까요? 결혼하고 아기 난 사람으로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라. 지금은 일생일대에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먹고 사는 것 지금 문제 아니잖아.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4살이 아니에요. 10살만 돼봐요. 엄마하고 함께 있는 시간 줄어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쉬워할 거예요? 그때는요, 점점 준비한 게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해봤자 6년이네. 그래봤자 40대도 안 되잖아요. 과거에 했던 스페인어 통번역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찾아야겠죠. 그 직업은 늘 있어요. 그런 게 이 역량을 구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말하자면 흙 속에 뿌리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있어요. 뿌리를 밑으로 내릴 시간이에요. 언제 싹이 터요? 그건 몰라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줄기는 높이 올라가요. 지금 내려갈 시간엔 안정적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올 단계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엄마가 되게 힘들거나 그럴 때 남자 애들은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되게 어떻게 그래서 아빠하고 함께 나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든 이유는 체력이 가장 크죠. 애들이 체력이 좋은 이유는 아빠가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이렇게 찾아보는 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요청.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는 애들 데리고 주말에 시간도 안 보내? 그러면 남자는 당황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뭐 잘못된 거야? 그러면 부부가 둘 다 앉아갖고 애들 탓을 해요. 다른 애들은 집에서도 잘 노는데 왜 애들은 이래?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아,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데 같이 가면 어때? 스키장 좀 갔다 와. 아, 남편에게 요청하면 남편이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원망스러운 표현보다는 고마운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만약에 막 되게 힘들어하거나 막 화가 났거나 그러는데 엄마 화났어 막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막 자기 막 혼자 게임하고 있고 그런 걸 공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애들이? 네, 네. 그건 안 가르쳐서 그렇죠.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엄마가 좀 슬퍼하면 근데 문제는 그 소나무 같은 남자를 만나셔서 그래요. 그죠? 남자가 성실하고 무덤덤하고 상처도 잘 안 받고 그런 안정된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 애들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넌 참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얘네들이 보면 아빠를 닮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게임을 많은 그 태도를 보기가 싫잖아요. 그것을 탓을 하면 얘네들은 엄마가 싫어하는 걸 보고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해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드러내게 하셔야 돼요. 네,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컴퓨터 같은 거 노트북 절대로 방에다 두지 마시고 컴퓨터는 무조건 테레비 옆에 둔다. 네. 근데 애들이 다 스마트폰도 하죠? 스마트폰 방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마루에서 하게 하세요. 아니면 식탁에서 하게 하세요. 게임에서 여기서도 해요. 왜냐면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 하는 거 싫어. 숨고 또 숨고. 그럼 무슨 게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누굴 만나겠죠. 뭘 보겠죠. 어떻게 통제하시겠어요. 근데 얘가 엄마 앞에서 같이 뭔가를 소통하면서 갈 때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찾았다면 엄마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애한테 얘기할 때도 좀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섭섭할 때 있죠. 그러면 딱 앉히세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태원이. 태원아, 왜 나 뭐 게임에 잠깐만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럼 얘가 긴장을 합니다. 너 아까 누구누구 있을 때 너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 되게 기분이 나빴어. 가슴이 아팠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혼내는 것과 화내는 건 달라요. 화내는 건 뭐예요? 감정적인 거죠. 소통이 안 돼요. 막 화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저 아줌마 왜 저래? 소리만 들어요. 근데 혼내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지적하세요. 욕했어요? 그 욕하지 마! 그럼 얘는 여기 언어인데? 앉혀놓고 뭐라고 그래? 너 아까 애들이 있을 때 너 I18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엄마가 너무 비참했어.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부모들이 오셨을 때 계속 그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으니까 잘 안 바뀌죠. 근데 다행히 애들이 어릴 때는 차라리 바뀌는 게 쉬워요. 지금까지는 막 욕하고 큰 소리 쳤다가 고등학교 가서 그게 바뀌어요? 저 아줌마 왜 저래 갑자기? 고등학교 때 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방학 때 초등학교 애들은 한 4학년, 3, 4학년부터 공부 계획하는 캠프를 해주고 고등학생들은 열정 캠프를 3일 동안 캠프, 20대들 캠프를 해주는데 고등부 애들을 캠프를 해줄 때는 그걸 지금 8번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애들이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2일차 저녁 때 부모님들을 부르잖아요. 부모님들은 이 고등학교 자신의 자녀들을 이미 성인이 됐다고 판단해요.
얘는 이걸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자기를 닮은 모습을 찾지 않고 옆집 애랑 비교해요. 그럼 애들 아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습관. 어떤 습관? 행복한 습관. 얘네들이 행복해 하려면 어떻게 된다? 행복한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엄마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 뭐가 행복했어? 그 애들의 말에 자꾸 행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남자아이인데 둘째 아이와 다르게 첫째에게는 제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 엄격하고 자주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잘 오셨네요. 네, 바뀌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뭐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둘째 애가 사실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랑을 이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학년인데? 둘째는 지금 7살. 아, 네. 그런데요. 큰애는 3학년인지 4학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둘째한테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7살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자꾸 얘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큰 애가 작은 않는. 아, 그러니까 만만한 거지 세상이.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세상이 만만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건지. 엄마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 만만하게 하셨어요. 예. 너무 귀여우니까. 네? 좀 더 엄격하게 했어야 돼요. 아니 엄격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엄마가 무조건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흑백이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 얘네 행동이 바뀌어요. 얘가 내가 뭐 할 때 엄마가 즐거워하고 내가 뭐 할 때 엄마가 즐겁지 않은지 이거는 눈치가 아니고요. 기준을 딱 보여주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늦게 일어났어. 밥 먹으러 할 때 밥 먹지 않았어. 근데 귀여워서 밥을 먹여. 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화를 내. 얘는요 혼돈이 돼요. 뭐야? 저 아줌마 왜 저래?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소통할 때도 집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하나 두세요. 식탁 앞에. 식사 시간 몇 시? 몇 시에 식사를 하게 두세요. 용돈 같은 경우에 용돈을 그때그때 주지 마시고요. 정해서 주세요. 아무나 주지 못하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다 끊으세요. 실제예요.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돈을 명확하게 돼요. 가계부도 쓰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돈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20대 애들 청년 캠프를 하잖아요. 애들한테 다 그래요. 용돈 받지 말 것. 20살이 되는데도 28살이 되는데도 집밥 처먹고 다니고 용돈 받고 다니고 걔가 30이 돼도 그러고 살아요. 왜요? 엄마가 계속 해줬어요. 왜요? 지 새끼라고. 그걸 애를 망치는 거죠. 20대가 되면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돈 받지 마. 너네 동네 집 근처에 부동산 가서 물어봐. 네 방이 월세 내놓으면 얼마인지. 절반은 내고 다녀. 그러면 엄마가 너에 대해서 일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가서 벌어 임마.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밤새 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엄마가 칭찬하세요. 잘한 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내는 것보단 지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엄마가 8시에 밥 먹자고 했는데 너 10시까지 이렇게 잔 거 보면 엄마가 너무 너한테 실망스러워. 자, 끝났어요. 오, 혼을 내? 그럼 얘는 가만히 느끼겠죠. 7시에 일어났어요? 얘기해 줘야 돼. 8시에 일어났어요? 뭐라고 해요? 8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같이 함께 밥 먹자는 거 약속을 지켜줘서 엄마는 네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자, 7살짜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쪽. 우리가 보통 이제 세미나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1시간 앉아서 강의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요, 해내더라고요. 올 때마다 칭찬을 돼요. 딱 강의 끝나면, 1시간 열심히 들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그럼 얘네들이요, 점진적으로 가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적으로 칭찬할 게 아니라 엉덩이를 칭찬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지지고 앉으긴 칭찬해야 돼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얼마든지 삘 받으면. 근데 삘은 받았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요. 30대가 그렇게 40만이 노량진에 있어도 왜 공무원 시험을 합격 못하는 줄 아세요?
엉덩이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덩이에 붙어있지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 되겠어요? 4년 전에 내가 나와서 9급도 안 되는 애들이 뭐하고 있어요 거기서? 똑같아요. 그 안에서 소셜이 만들어져 갖고요. 그 나름대로 즐기죠? 부모들은 계속 돈을 쳐넣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현실인데요. 10대가 됐을 때 이 아이들에게 습관의 문제, 아시겠죠? 돈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엄마의 감정을 기준으로 칭찬을 받고 지적을 받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려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엄마 나 돈 안 줘도 돼.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되지? 이걸 막으셔야 돼요. 아버님 주지 마세요. 명확하게. 이해가세요? 아버님한테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또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요. 잘 오셨어요. 네. 이렇게 만나 뵌 거 저랑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뵌 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보지 마시고 시작이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저희 세미나 오셔도 되고요. 둘째 주 토요일 날. 또 하나는 제가 아마 이제 카톡으로 제가 오디오 클립이라고 아세요? 오디오 클립이라고 이렇게 목소리 올라가는 네이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컨텐츠들을 이제 무료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토막토막해서 20분짜리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를 많이 채우셔야 돼요. 귀, 코, 입 이걸 여길 막으셔야 돼요. 여기서 쓸데없는 다른 편견이 들어오는 걸 막으세요. 아까 4살밖에 안 되는데 대학 입시 걱정하고 사춘기 걱정하고 그거 왜 걱정하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 만나시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 만나면 앉아갖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이요?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대학의 입학생보다 대학 수가 더 많아요, 지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얘가 좋은 가치관과 습관으로 세상에 없었던 직업을 만들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네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얘네들이 꿈을 꾸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가본 데가 없어요. 학교, 학원, PC방. 거기서 무슨 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얘 데리고 회사도 좀 가보고 다른 곳도 가보고 같이 나가서 축구하고 축구장도 좀 가세요. 야구장도 직접 가세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는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다음 4번째 스몰토크에서는 사이책방의 변대현 대표의 독서의 비밀,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